오늘 SK하이닉스 주가가 현재 구간에서도 4% 넘게 오르고 있죠. 현재 거의 19만 원 선을 다시 한번 재돌파하려는 강한 기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김정일 교수님, SK하이닉스는 미국에 공장 짓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네요. 네. 그거는 관계 없고요. 아, 관계 없어요? 네, 관계 호재 없습니다. 아니에요? 호재는 호재죠. 근데 네. 롱텀 호재. 롱텀 호재. LT 호재라고. 그럼 그러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어떤 이유로 오르는 거예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실적이 아까 5조 7천, 5조 9천 얘기했는데요. 내일 실적이 발표되더라도 부문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가 얼마만큼 나오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5조 한 4천에서 5조 9천까지 했기 때문에 좁혀졌어요. 반도체 D램이 어떻고 낸드가 어떻고 좁혀졌거든요. 잘 나와야 돼요. 잘 나오면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심이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실적이 중요한 거고요.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 심리는 조금 이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좁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갈 룸이 더 있는 거예요. 잘 모를 때 더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낮게 보는 사람은 1조 여전히 5천밖에 안 보는 사람도 있고요. 높게 보는 사람은 2조 2천까지 보고 있습니다. 1분기 시작이. 1조 5천하고 2조 2천은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좁혀지는 게 필요한데 그 기대감 때문에 만약에 1분기 실적이 거의 2조도 나오면은 올해 실적은 13조 나오는 거고 네. 내년 실적은 20조가 넘어가는 거고 내년 실적 20조 넘어가면 ROE가 20% 넘게 되는 거고 그럼 PBR이 2배 이상 드는 게 정당화되는 거고 PBR 2배가 넘게 되면 20만 원 안착이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가 그렇게 이익이 갑자기 높아지는 걸 모든 사람이 대충 알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거기서 디스카운트 10% 정도 하면은 1.9배가 되는 거고 1.9배 때리면 11만 원이 되는 거고 지금 주가에서 세이프티 마진 20%나 15% 하면은 9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만 원처럼 왔으니까 이익 실현하는 것도 말이 될 수 있고요. 네. 근데 아까 다시 말한 것처럼 장이 확 빠지는 그런 추동력을 잃는 게 아니면은 아까 그렇게 생각하는 어느 특정 낮은 주가까지는 안 빠질 거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언제 살 것이냐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오늘같이 엄청 날아가는 이오테크는 잡든지 흡프스프 내려가는 걸 잡든지 한미반도체 내려가는 걸 잡든지 아니면 소재줄 잡든지 많은 선택이 있는데 어느 주가도요 지금 싸게 거래되는 주가는 없어요. 소부장주에서 그걸 네.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싸게 거래되는 게 없다라는 것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싸지 않아서 저처럼 이제 못 사는 투자자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제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좋은 기업을 적당한 가격에 사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적당한지 아니면 조금 더 올라와 있는 가격인지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숫자로서 한번 평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환경을 우리가 눈으로 바로 지금은 아니지만 꿈꿔볼 수 있다면 그 숫자는 더 높아질 것 같은데 테이버고수 이거 SK하이닉스가 어쨌든 이제 공장 짓고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미래를 바라보고 확실하게 HBM 쪽으로 올인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나오는 숫자보다 더 커지는 숫자를 기대하면서 지금 접근하는 건 조금 그렇지만 차근차근 함께 하는 게 어떨까. 왜 질문하다가 유턴하세요, 갑자기? 너무 공격적으로 보여가지고. 네네네. 일단 유턴하는 우리가 건 아니고요. 스타크래프트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배럭을 짓는다, 해처리를 짓는다 그래서 3초 만에 지어지고 5초 만에 지어지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짓겠다 그러고 터 닦고 올리고 거기에 기계 넣고 기계를 제대로 가동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논리면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다 증설하고 있는데 그거 다 선반영해서 급등을 해야죠.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업사이클 수급이 좋다라는 그런 점에서 어찌 보면은 올라가고 있다. 신고가 랠리를 쓰고 있는 영역에서 수급이 좋아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옳은 판단이지 않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그런 부분에서 HBM에 올인을 한다라는 부분은 HBM 시장이 그만큼 더 빠르게 커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공장을 계속해서 우리나라에도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라인에다가 추가로 미국에다가도 짓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장비 할 것 없이 지금 다 올라요. 개별적인 종목 가운데서 제가 몇 가지 좀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램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은 지금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YC캠 그리고 3S라는 기업도 그렇고요. 그리고 캠트로닉스, SKC, HB 테크놀로지 필 옵틱스 등등 반도체 장비, 재료, 부품, 후공정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개별적인 종목들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잡았다면은 다 돼요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진짜 정말 생소한 종목들도 지금 그러니까요. 상한가가 이거는 나오고 그냥 있는.
상황이네요. ETF를 사는 게 ETF는 네. 이런 종목을 편입을 아, 거의 안 안 합니다. 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ETF를 사실 수 없고요. 일단 오늘 시장 보면은 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 다 너무 강한데 특히나 이제 장비 쪽 업체들이 최근에 흐름 좋아요. 근데 우리가 기존의 뭐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그 IP 회사 같은 설계 회사 같은 종목들 있죠. 뭐 가온칩스라든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주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는 오히려 장비 업체들 쪽에 대한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하나마이크론 쪽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또 보여지는 게 제가 앞서 봤었던 종목이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잠시만요. 그 뭐가 또 이오테크닉스 있을까요? 이런 이오테크닉스. 종목들 15% 정도 상승세 나오면서 장비 쪽은 전공정, 후공정 가리지 않고 지금 오늘 다 전반적인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내에서의 뭐 지금 HBM 장비 쪽에서 이어지는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또 계속 순환매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일단 뭐 부품 업체들이라든지 반도체 업종들에 대한 부분을 어느 쪽으로 따라가야지 좋은지는 사실 좀 어려워요. 정말 다 너무 그 높아요. 영역을 선택하는 게 어렵다. 네. 지금 오히려 뭐 예전에 뭐 온디바이스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조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네.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쫙 깔려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많이 여러 이제 뭐 공장별로 나누신다거나 해서 네. 하신 분들이 잘 파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죠. 네. 파는 게 예술이어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매도가 예술이어야 네. 되는 거잖아요. 정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고 다음 걸로 넘어갈 수 있는 자세도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은 잘 보유하고 계시거나 잘 파시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더 초점을 맞추시지 내가 지금 여기서 가는 종목 따라가는 거에 대한 부분은 살짝 조금은 좀 관망하시는 게 어떨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 매도 기준에 대해서도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걱정된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에 비중을 좀 줄였다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 보고 더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 보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내가 더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내일 만약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난 뒤에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가 멈췄느냐 그러면은 여전히 올해 내내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작년부터 혹은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상승하는 종목들의 이동 평균선에 있어가지고 11선을 이탈했을 경우, 21선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매도를 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 보시면은 종가를 기준으로 11선을 지지하고 21선을 지지하면서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매도를 할 때도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올랐기 때문에 매도한다 그러면은 본인이 팔고 종목들이 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매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도라고 난 뒤에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오면 또 살 거야라는 그런 분들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매도하는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저처럼 네? 호모 현상에 극에 치닫고 있는 분들 어제라도 샀어야 했는데 네. 오늘 이렇게 오른 거 보니까 너무 배가 아프거든요. 제가 아침부터 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 종목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반도체 내에서도. 어떨까요? 반도체를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삼성전자는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면서 조금씩 올랐죠. 네. 반면에 하이닉스는 19만 원, 18만 원 사이에서 제자리예요. 네. 소재주도 뭐 동진 세미컴이나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을 보더라도 최근 열흘 동안 제자리 뜸찍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움직이는 반도체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램테크놀로지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해 주셨지만 시총이 한 900억 되고요. 주가도 한 6, 작은 종목이군요. 네, 주가도 한 6천 원 수준입니다. 그동안 안 움직이다 오늘 첫 상한가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뭐냐면 시세가 그간의 반도체 핵심 종목들로 몰려있던 시세가 이제 주변주로 순환매 차원에서의 이동이 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순환매가 어느 정도 일정 구간에서 흐름이 진행되고 나면 일부 이제 조정 단계로의 진행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네. 반면에 나는 반도체를 꼭 가져가야 되겠다. 꼭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종목의 시세 흐름 현상에서의 그 손바뀜과 돈의 이동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지금까지 파운드리 업체 내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실적은 그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반면에 시세에 집중화를 만들지 못했던 SFA 반도체라든가 DB 하이텍 같은 종목들. 이 종목들은 특이점 상황에서의 최근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실적이 나쁘거나 그런 현상들은 아니고 삼성전자의 실적과 그리고 D램 가격의 실적과 연동된 흐름에서의 주가들이 지금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사야 된다고 한다면 기존에 움직였던 또 시장에서
가장 호응이 좋았던 종목들을 사는 것보다는 이들 종목은 현금화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파운드리 내에서 아직 저평가 수준에서의 부각을 받지 못했던 종목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어떠한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궁극으로는 앞서서도 삼성전자가 지수 3,000포인트 수준까지 상승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럼 지수는 3,000포인트까지 끌어올릴 겁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이 가느냐? 아직까지 안 갔던 전기전자라든가 2차전지 셀주라든가 바이오 종목들이라든가 지수 3,000포인트에 맞춰지는 가격 형성에서의 지점에 흐름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체 매매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네. 반도체를 담을 기회가 항상 보면은 뭐 오늘이 막차인 것 같은데 우리가 물론 이제 이게 선반영될 수도 있지만 지금 막 시작되는 반도체 관련한 회복기에서 과연 지금이 늦었는지에 대해서는 김장률 교수님 네네. 저 좀 한번 봐주세요. 네네. 늦었나요? 아 그게 네. 그 방송 많이 나오잖아요. 올 초부터 그렇고 1월달 작년 11월달 나오고 1월, 2월 나오는데 얘기할 때 근본적인 스탠스를 안 바꾸면은 그 사고 내려가면 또 사고 내려가면 또 사고 그래서 한 30번을 나눠 사야 되는데 그 매일 얘기할 때 그럼 오늘 다 사고 내일은 살 돈이 없고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는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뭐 변압기 같은 경우도 그 종목 항상 올랐잖아요. 근데 그걸 한꺼번에 다 사고 내일 뭐 오늘 사고 나서 며칠 사이에 3% 5% 빠지면 또 흔들렸다가 10% 빠지면 어떡하고 이렇게 분할 매수나 아니면 그 기간 매수의 개념을 적용을 안 하면은 어느 시점에 어떤 종목을 무슨 쪽집게처럼 맞출 방법은 없어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얼마나 오래 놀았을까요?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 오늘 어저께 의해서 오늘 올라가는데 네. 저는 그 이유가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거 이유일까요? 아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뒤에 나오는데. 근데 이미 이제 와서 말씀드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안 오를 때 힘들 때 버티고 계속 샀으면은 한미반도체처럼 이익을 얻죠. 근데 그런 끈기 내지는 그걸 잘 모르면은 소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램 테크놀로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꾸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많이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플레이하기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까 고수님 말씀대로 사실은 치고 빠지고 어떤 거 사고 할 때는 다른 종목에 대한 뷰가 있으면 그게 더 수익이 나는 게 맞아요. 지금은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훨씬 많이 나는 거잖아요. 네. 어저께 하이닉스가 엄청 빠질 때 난리 법석을 떠는 수많은 사람들 한번 보세요. TSMC 그 뭐지? 그 지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TSMC. 그렇죠. 근데 생각하셔야 돼요. TSMC가 지진이 나서 그 어디서 나느냐? 오른쪽이 났다. 오른쪽에서. 그쵸. 오른쪽하고 완전 왼쪽은 정반대더라고요. 다르다고. 그러니까 물론 7.2가 우리가 보지 못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 네. 엄청 나은 것 같지만 오른쪽과 왼쪽은 다르거든요. 그쵸. 그래. 그래서 만약에 이 영향이 있어서 이쪽까지 영향이 있다 그러면 TSMC도 박살나지만은 거기 있는 마이크론도 박살나는 거고요. 네. 그러면 TSMC를 HBM 만들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일반 디램까지도 폭등이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반 디램 폭등이 더 세요. 그래서 오늘 마이크론이 오른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어저께는 사실은 하이닉스를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은 사지. 제가 만약에 개인 투자했으면 어저께 샀어요. 네. 예, 삼성보다도. 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인사이트 있게 쫓아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늘 내가 알려준다 해서 그거를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종목은 많은데 종목을 고를 수 있는 자세라든지 준비가 안 됐으면 팽나라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거냐면 지금 사서 삼성전자 오늘 사가지고 내일 빠질 수 있겠죠. 내가 장담 못하죠. 5% 안 빠진다고 얘기 못하죠. 네. 근데 내 생각에는 그렇게 안 빠질 것 같아요. 5조 깨지지 않으면은. 근데 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나눠 사야지. 어제 같을 때 빠질 때 사든지. 근데 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좋다? 그럼 하이닉스 나눠 사든지. 아니면 다른 거 자기가 이오테크닉스 알거나 한미반도체 알면 그걸 사든지. 그런 전략을 뭐 김고수님 말 믿고 누구 말 믿고 다 좋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4-5개 하고 공부를 딱 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딱 준비하고 안 하면은 네. 안 되는 건데 반도체가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맞아요. 그냥 변압기나 이런 쪽은 쉽다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쭉 가는 면이 있는데 반도체는 안 그렇거든요. 네. 근데 그게 대한민국의 장애 25, 30% 왔다 갔다 하고 걔네가 안 가고 가겠다 해서 여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공부를 안 하면은 한국 시장에서 쉽지가 않은 거지. 그러면 미국 가서 사든지 미국 주식을 사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미국은 쭉 가니까 일반적으로. 물론 어제까지 인텔 같은 경우 꼬꾸라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 답변에 대한 거는 오늘이라도 사고 싶으면 사시면 됩니다.
근데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하고 내일 내려갈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그렇죠. 그거 안 하고 사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사실 막 옆집 순이 엄마가 반도체 사서 수익 많이 났다더라. 아직 안 늦었다더라 하면서 그런 얘기 들으세요? 그러면 지금 사면 안 돼요. 예. 그런 얘기 들으면 지금 예, 사면 안 그런 돼요. 식으로 매매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의 역할은 그래서 이 수많은 정말 범람하는 종목들 중에서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저희 깔때기 역할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반도체 아저씨 김장률 교수님께서 지금 보시기에는 뭐 지금 장비도 같이 오르고 소재도 같이 오르고 하는데 어느 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글쎄 거죠? 하나만 먼저 소재 같아요. 소재다. 제 생각에는. 네. 삼성하이닉스, 이오테크닉스 큰 흡스프 이거 말고 네네. 한다면은 그 다 아니까 떼고 나온다면 아까 조그만 주는 잘 모르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소재주 중에서 뭐 원익 QNC라든지 예를 들어서 네. 동지생이 좋은데 그것도 좀 오르긴 했어요. 그것도 괜찮은데 오늘 보면 월덱스 이건 소재는 아닌데 부품주 이런 것들이 덜 가거나 실적이 2분기부터 삼성전자 플러스 다른 그 해외 고객, 다른 해외 고객이나 중국 쪽의 익스포저가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 두 회사의 공통점은 1월달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그 기대치가 낮은 상태예요. 네. 근데 실제는 실적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2분기부터 본격화되면은 그때는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마구마구 5월달, 6월달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내일도 분명히 요 비슷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거기에서 또 다양한 의견들을 들으시면서 오늘 못 산 분들은 뭐 내일도 기회가 있고 우리가 뭐 주식 투자 오늘만 하고 말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놓치신 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 공부하시고 기다리시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한 줄평 내용 정리해 보시죠. 김장렬 고수입니다. 반도체 소재주에 주목해보자. 김대중 고수는 덜 오른 반도체 관심권에 더 보자. 두 분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인 것입니다. 근데 매매하는 그 방법은 좀 다릅니다. 염정 고수님은 반도체 쏠림이 지속되고 있다. 테이버 고수 흥분하면 단기 고점인데 설마 하면서 제가 좀 흥분을 했습니다. 자, 오늘 짱 탑5 이어지는 3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